하는 나가야 돼. 나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거 니들 가르치고 나서 여름방학 때는 진도를 빼잖아.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잘 듣고 도형까지 잘 해가지고 니들이 이제 어디 학원을 가든 뭐 S 우리 학원 S 어디를 가든 잘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야. 물론 노베이스 강의가 모든 수능 강좌에 다 있어요. 보시면 현우진도 노베이스 있고 정순재도 있고, 그지? 이게 참 골 때리는 거 아니냐? 수능 강사들은 전부 다 노베이스 수업이 다 있어.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동네 학원에서는 노베이스 있는 데가 없어.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가 뭘 의미하는지 잘 생각을 해봐. 점수를 올리고 싶으면 베이스가 있어야 되거든? 그잖아? 근데 베이스 수업을 여기 동네에서 깔잖아? 애들이 잘 안 들어. 안 들어, 잘. 왜냐면은 내신이 급하니까 안 듣거든. 안 들어, 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망가지는 거야. 나도 이제 고3 때 이제 조지고 나서 이제 내가 학원에서 가스라이팅을 속았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재수 종합반 가면은 이제 동네 학원에 이제 실체를 니들이 알게 되는 거지. 수학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깊이가 중요한 거거든. 봐봐, 재수 종합반 가봐. 1년 동안 제대로 공부했더니 노베이스 애들이 1등급 되고 100점 내고 막 그러잖아. 안 외우게 시키니까. 그래서 이게 수능 강사랑 내신 강사, 내신 강사는 수능을 못 가르쳐. 실력이 안 돼. 국어랑 영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니들이 학원 가잖아요? 고3 수능 강사를 가르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스카우트 해와. 그 학원에서 그 고3 방송을 못 키워. 쉽지가 않거든. 나도 지금 목동에서 출강하는 데는 내가 수능 강사니까 내가 스카우트해서 거기 하는 거고. 그지? 그런 거지. 근데 여기는 좀 그나마 좀 괜찮은 게 뭐냐면 여기 수호쌤이라고 있거든. 메가스터디 가신 분? 그건 여기 학원에서 키운 사람이야. 그게 의미가 있지. 여기 학원에서 커가지고 그렇게 간 거니까. 수호쌤 실력 굉장히 좋겠지. 당연히. 수능 강사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차 함수 이제 그리기 기본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2차 함수, 이제 드디어 방정식 말고 이제 함수라는 걸 내가 이제 그리는 걸 할 거야. 저번에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 기울기랑 y 절편이 핵심이었듯이, 자, 2차 함수도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기본형은 뭐냐? 요게 기본형이야. y는 ax제곱. 얘를 우리는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기본형은 뭐가 좀 다르냐라고 묻는다라면, 자, 이거는 다 배웠을 거예요. A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하고 A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하고 이런 거 배웠을 거야. 그지? 근데 이것도 그냥 막 외우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만약에 A가 1이라 생각해봐. 만약에 첫 번째 A가 1이야. 그러면은 Y는 X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형님들?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점을 한번 찍어보는 거야. 자, X가 0이면 Y 값이 0이니까 얘는 반드시 0,0 원점을 지나야 돼. 그죠? 또 x가 1이면 1의 제곱은 1이니까 그때의 높이 y도 1이니까 1,1을 반드시 지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x가 2가 되면은 4니까 그때의 높이는 4니까 2,4를 지나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찍어보시면 니들이 대갈박이 있으면은 이게 뭐 이지랄 하겠네 라는 게 보여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도 넣어보시면은 여기가 되고 마이너스 2도 넣어보시면 여기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Y축에 대해서 뭔가 데칼코마니가 되는 이런 느낌으로 생겼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는 X제곱처럼 기본 형태가 되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가 되면은 아래로 볼록하구나 라는 걸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근데 선생님 그럼 A가 만약에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만약에 A가 2라고 생각 한번 해볼까? 내가 핑크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만약에 A가 2가 되면은 Y는 2X제곱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0 집어넣으면 또 0이에요. 여기 0,0을 지나요. 자, 1 집어넣으시면 2가 돼서 1,2를 지나요. 그리고 2를 집어넣으면 4 곱하기 2니까 8이 돼요. 그래서 핑크색은요, 요런 느낌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음수도 집어넣으시면 뭐 요런 느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A가 크면 클수록 뾰족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결국에는 얘가 1보다 큰 수가 되면은 x제곱의 큰 수를 곱하게 되니까 높이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 높이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똑같은 수를 넣었을 때 높이가 훨씬 높아지는 거야. 높아지니까 뾰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반대로 선생님 이걸 만약에 A가 2분의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A가 2분의 1이 되면 Y는 2분의 1X가 돼서 높이가 이번에는 줄어드는 거니까 넣어보시면은 요렇게 뭉툭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야, 뭔 소리야?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 음수면은 위로 볼록한데 A의 크기 자체가 커지게 되면은 샤프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카로워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A 자체의 크기가 0에 가까울수록 무슨 수가 돼요? 이렇게 뭉툭해져요. 야, 샤프의 반대말이 뭐냐? 언샤프. 언샤프 하면 좀 없어 보이는데? 뭐가 있지? 언샤프.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뭉툭해진다는 뜻이에요. 노란색처럼 이렇게. 자, 여러분들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자. 자, 그러면 기본형의 특징은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음수가 되면은 여러분들 음수가 되면은 얘가 이런 쪽으로 된다는 거 다들 배우셨죠? 그래서 정리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선생님, y는 ax 제곱은 얘가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상관없이 y축에 대해서 아름답게 대칭이 됩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의 특징 첫 번째, y축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대칭이 되더라. 눈이 있냐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 얘가 위로 볼록하든 아래로 볼록하든 간에 여기 꼭지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꼭지점이 원점이 된다라는 거 보이시니까 꼭지점이 원점이더라. 즉 꼭지점은 0,0이더라. 그 꼭지점 할 때 시옷 받침이냐 아니면 있냐 없냐? 여러분들 혹시 알아요? 꼭 지점이에요? 지점이에요? 시옷이 맞아요? 네. 진짜? 확실해? 씨발, 나 이거 유튜브 올려주면 틀리느라면 너가 책임져? 농담이야. 뭐 틀리면 어쩔 건데, 그죠? 0,0이 알겠죠? 꼭지점 0,0. 알겠죠? 그리고 A가 크면 클수록, 뭔 소리야? 쌤, A의 크기가 클수록 뾰족, A가 0에 가까울수록 뭉툭, 요렇게 된다는 거까지 이해해 주시면 더 좋겠다. 됐니? 여기까지 정리. 자, 이게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은 원점을 기준으로 꼭지점을 가져요. 기본형은 y는 ax 제곱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형 반드시 알아두셔야 함. 오케이. 이렇게. 이거 모르면 니들 시험 못 풀어. 이 중간고사 내용. 중간고사 내용도 아니죠. 이건 중학교 내용인데 꼭 알아야 돼. 옛날 이런 거 배웠던 거 좀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 숫자 좀 집어넣어서 한번 점 찍어보는 거, 요런 것들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해봤을 거야. 자, 안 돼? 뭐야, 안 돼? 유튜브 있잖아. 너 내 유튜브 절대 안 보지, 새끼야. 너 내 친구도 구독은 했어? 안 했지, 이 새끼. 인스타만 구독했지. 이게 쇼츠에 도파민이 절여가지고 그 인스타만 구독한 새끼도 존나 많거든. 그러면 맨날 쇼츠만 보는 거야. 인스타는 풀 영상이 못 올라가거든. 이렇게 서버가 작아가지고 맨날 수학 1분 만에 하고 싶으니까 맨날 쇼츠만 보고. 물론 쇼츠만 봐도 충분하지만 풀 영상 봐야지 이해가 되지. 됐냐? 굿. 기본형 얘기했어요. 자, 기본형. 자, 이제 이걸 조금씩 변형을 할 거야. 자, 변형을 좀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면, 요런 거를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오케이, 선생님. 지금 좀 전에 y는 ax제곱의 기본형은 얘가 x축, y축이 있을 때, 뭐 요지랄 하네, 뭐 요지랄 하네란 걸 배운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걸 이제 조금 변형을 시킬 겁니다. 자, 변형시키는 게 뭐냐면, 요걸 여러분들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자, y는 a의 x 빼기 m의 제곱 형태라는 그래프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선생님 뭡니까? x 대신에 x 빼기 m이 들어간 거 보여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요것도 전개를 하시게 되면 x제곱이 탄생하니까 어쨌든 2차 함수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얘의 의미가 뭐냐라는 건데, 잘 들어. 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좌표 평면에 있는 이 x랑 y는 여러분들 이거 무슨 수로 알고 있죠?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였던 거 기억나세요? 실수는 크기와 부호가 존재하는 수였잖아. 실수의 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을 제곱하시게 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플러스고, 그죠?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고,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잘 보셈. 아까 여기에서도 x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는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한 거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야, 양수. 맞아요? 그럼 양수에다가 a가 양수가 되면 양수 곱하기 양수가 되면 y도 양수지. y가 양수라는 거는 위에 그려진다는 얘기야. 높이가 양수라는 거니까. 맞니?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음수가 되면 양수 곱하기 음수가 되니까 y값, 높이가 음수가 돼서 밑에 그려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실수의 제곱이 양수니까 이 a에 따라서 기본 형태가 위에 그려지냐 아래 그려지냐가 결정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걸 이해했다라면 얘도 가능해. 왜? 이 m도 실수거든. 실수에서 m을 빼면 얘도 실수예요. 그럼 요거 x 빼기 m을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얘도 실수의 제곱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a 곱하기 실수의 제곱이니까 이 y 값도 결국에는 이 a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거라는 소리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봐. 쌤, 만약에 이 a 값은요 결국에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결정하는 거가 되는 거니까 얘가 실수의 제곱은 양수잖아요. 그죠? 그럼 a가 만약에 양수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이번에 이 그래프도 위에서만 그려져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위에서 그려지는 거니까 여기서 그려지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언제 꼭지점을 가질까를 생각해 보면 꼭지점은 결국에는 요렇게 여러분들이 a가 만약에 양수가 되면은 요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그지? 꼭지점이 제일 낮다라는 얘기는 높이가 제일 낮은 이 점을 찾는 거거든? 그러면은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냐면 실수의 제곱은 양수니까 양수 곱하기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맞아. 그럼 얘가 y값이 언제 제일 낮을까를 생각해보면 이 x 빼기 m이 0이 될 때가 제일 낮아요. 왜냐면 a가 양수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게 y값이라면 제일 작은 거는 0이 될 때가 제일 작아. 그럼 언제냐? x가 m이 될 때 제일 낮아요. 왜냐면 m 빼기 m은 0이거든. 그래서 0 곱하기 a는 0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야? m이 무슨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x는 m이라는 위치라고 생각해 볼게요. x가 m이 되면 y값에다 집어넣었을 때 봐봐. x를 m을 여기다 집어 m 빼기 m은 0이 돼서 a 곱하기 0은 0이 나와. 즉 얘가 반드시 m, 0을 지나야 돼. 근데 얘가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했고 m일 때 제일 낮다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어야 돼요. 이게 이해됐으면 좋겠거든. 다시 실수의 제곱, 중학교 내용 하는 거야.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x 빼기 m도 실수기 때문에 요렇게 하셔도 실수의 제곱이 됩니다. 실수의 제곱과 양수 a를 곱하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높이를 가질 테니까 위에서만 그려지는데 그럼 위에서 그려지고 아래로 볼록한 건 알겠는데 언제 제일 낮냐라는 거야. 언제 제일 낮은 거야? 얘가 0이 될 때가 제일 낮은 거예요. 이것도 외우지 말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값이 0일 때가 제일 낮은 거거든. 0이 언제야? 얘가 0이 되는 m일 때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이런 거 외웠을 거고 이렇게 외울 거라고. 선생님 나 옛날 중2 때 이렇게 했었어 쌤. 학교에서 잘 모르겠고 이렇게 나오면은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에서 x 꼭지점이 된다라고 외웠을 거라고.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얘가 0이 될 때 얘의 높이가 제일 낮은 이유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 그 이유는 실수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할 줄 알고 그렇게 외우세요. 외울 거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내가 안 외우게 하려고 지금 내가 발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외우시면 안 돼요. 됐냐? 그럼 선생님 만약에 똑같은 m이란 자리에서 a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묻는다라면 실수의 제곱은 양수인데 양수 곱하기 음수 a를 하면은 높이 y가 음수가 되니까 그래프가 반드시 높이가 음수란 얘기는 밑에 그려져야 돼. 그죠? 밑에 그려지려면은 반드시 위로 볼록이 이 지랄이 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언제 제일 높을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야. 언제 제일 높냐면요. 봐봐.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높이가 음수야. 높이가 음수란 얘기는 얘네들은 낮은 값이야. 그래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보세요. 음수가 되면요. 음수 곱하기
실수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가 양수잖아. 얘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그 말은 얘가 음수일 땐 낮은 거니까 가장 높은 거는 0이 될 때가 가장 높은 거야. 그래서 언제 제일 높냐면 얘가 0이 될 때, 즉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알맹이의 값이 0이 될 때가 높이가 0이 되는 거니까 x는 m에서 최대값을 갚는 거야. 이렇게. 니네들 옛날 중학교 때 외웠던 그게 나오는 거야. 아, 이 덩어리가 0이 될 때 꼭지점의 x좌표가 되더라. 이유는 알고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수가 되면은 위에를 얘기하니까 최대값이 되는 거고, a가 양수가 되면은 요렇게 되기 때문에 높이의 최소값을 물어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리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에 의해서 모든 게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 자, 이거 여기까지 오셔서 많이 온 거예요. 여기까지.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기본형을요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왼쪽으로 움직인 것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y값의 높이를 내가 바꾸진 않았어요. 단순하게 꼭지점이 원점이었던 것을 m,0으로 옮긴 거니까 좌우로 뭔가 시프트가 일어났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ax 빼기 m의 제곱 형태는 x방향으로 가로로 내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본형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렇게. 다 왔어. 이제. 외우지 마.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저 알맹이가 0이 되는 거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사실을 외우시면 안 돼.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숟가락만 탁 얹으면 끝나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자 a의 x 빼기 m의 제곱에서 뭐로 바꾸냐면 y는 a의 x 빼기 m의 제곱에다가 여기다가 뒤에 요것만 붙이게 되면은 이제 모든 2차 함수가 끝나요. 요걸 우리는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아까 요 친구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n을 붙였는데 이 n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높이에다가 n만큼 높였다는 뜻이야. 다시 y가 높이인데 n이 양수가 되면 그래프를 위로 올렸다는 뜻이고요. n이 음수가 되면 그래프를 밑으로 내려 끌어야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잘 봐봐. 여기까지가 꼭지점이 m,0이었잖아요, 형님들. 그죠? 근데 그 꼭지점이 m,0인 거를 너네가 만약에 플러스 1이었어.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이 흰색 그래프를 다 같이 위로 일만큼 탁 올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요렇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여기 좌표가 m,1이 되는 거 맞아요? 요렇게.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n의 역할은 뭐냐면 그래프를 위로 끌어당기는 거야. 언제? n이 포지티브일 때. 그리고 n이 네거티브가 되게 되면은 그래프를 밑으로 끌어내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원래 꼭지점이 m,0인데 요걸 n만큼 끌어올리시게 되면은 꼭지점이 0이 올라가게 되겠죠? 얼마만큼? m,n만큼 올라가게 될 거라는 얘기야. n이 양수면은 위로 가는 거고 n이 음수면 내려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래서 니들 중학교 때 이렇게 외웠을 거라고. 이제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니들이 이렇게 외웠을 거야. 중학교 때 이상한 학원에서 배웠으면. 근데 나 이거 할 줄 알아. 그냥 그것만 외운 거지. 이걸 0으로 만드는 값에서 꼭지점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쌤 이렇게. 요거 애는 몰라. 그냥 이거 그대로 넣어. 이렇게 외웠을 거야. 중2 때. 이렇게 공부했나요?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죠? 이지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여기서 x의 꼭지점이 되는지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실수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알맹이가 0이 되어올 때 높이가 제일 높고 낮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요 알맹이가 0이 될 때에서 x좌표가 최대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n은 그 상태에서 위로 올리느냐 내리느냐가 되는 거니까 m,0이라는 좌표에서 위로 올리면은 플러스, 아래로 올리면 네거티브가 되는 거니까 m,n으로 꼭지점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돼야 되는데 이걸 또 지금 그냥 나 외워야지. 이거 0으로 만드는 값 여기 넣고 요거 그대로 넣어야지. 이지랄 하시면 실력이 안 늘어요. 집에 가서 꼭 고민해보세요. 알겠죠?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한번 빠삭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y는 2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해야 돼요. a가 2니까. 근데 1보다 크니까 좀 샤프하겠죠? 좀 샤프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느낌이 돼야 돼. 이 그래프는요, 결국에는 얘의 꼭지점이 중요해요. 자, 꼭지점을 찾아봅니다. 꼭지점은 이거를 0으로 만드는 값에서 높이가 제일 낮게 일어나게 되겠죠. 왜냐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양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낮아요. 그래서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돼요. 그럼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지?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 곱하기 0 더하기 3이니까 그때 높이의 y값은 3이 돼서 마이너스 1, 3을 이렇게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중학교 때 병신같이 외웠던 요거 그대로 되는 게 이 원리야. 그러니까 니들이 1차 함수 y좌표 외우잖아. 이지를 하면 안 된다고. y는 ax 더하기 b에서 얘가 y절편이에요. 이유도 모르고 외우시면 안 돼요. 얘가 y절편인 게 설명이 돼야 돼. x가 0일 때의 값이 b가 돼서 그런 거거든. 얘도 설명이 돼야 돼. 얘를 제일 낮게 만드는 값을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여기 있는 요 뒤에 부분, n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y값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m,n을 지난다라고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 자, 이거 지금 표준형을 얘기를 했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거냐면 기본형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을 시프트 하는 거 이렇게 배웠고요. 그걸 기준으로 위아래까지 올리게 되면은 내가 말했던 표준형이 나오는 건데, 이 표준형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정리. 이거 정리해 주세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이차 함수 못 그리면 아무것도 못해. 얘들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 너 2차 함수 그래프는 사실상 꼭지점 찾고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지금 살짝 다 그릴 줄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민구 옛날에 이거 배운 거 기억나요? 네. 너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힘들지. 이거 기대게 되지. 원래 힘들어 그게. 네. 근데 잠은 안 오죠? 네. 진짜 잠 안 온다니까. 네. 저기 의식 차이야 저기. 어른들이 막 졸릴 때 뭐 샤프 뭐 바늘 꽂아간다 그거는 개소리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고 그냥 일어서기만 해도 잠은 안 와요. 일어섰을 때 잠이 오잖아? 여러분 몸이 어디가 아픈 거예요. 그때는 공부 쉬셔야 돼요. 그때 공부할 때는 아닙니다. 그때 이제 과로인 거야, 과로. 과로의 정의나 그렇게 생각해. 과로의 정의는 뭐냐면 일어섰는데도 말하는데도 졸릴 때가 과로야. 그때 되면 이제 진짜 몸이 어딘가 아픈 거죠. 보통 그래서 과로사라는 말이 있어. 과로 걸린 사람들이 병원도 가기 전에 죽는 거 알아요? 그 몸의 신호를 무시해서 그래. 내가 돌아다니면서도 말도 하는데 무기력하고 졸려. 그러면 진짜 그렇게 과로예요. 그때는 무조건 쉬셔야 돼요. 링겔 맞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쉬셔야 돼요. 그때는. 과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과로가.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과로사로 많이 돌아가시나. 그냥 공장 같은 경우는 계속 걸어다니고, 그죠? 막 움직이고. 피로감 무시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 사무직에서는 과로사가 잘 안 생겨. 신기하게도. 사무직은요, 앉거든. 앉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막 삼성 가도 대기업 가도 사무직들 보면요 다 자. 쉬는 시간 다 자요. 급식 시간에 자고. 근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수가 없지, 그지? 그분들은 쉬는 시간에 족구도 하시는 분들이거든. 군대처럼 족구해. 군인들도 간호사 많잖아. 그래서 내가 일어섰는데도 피곤하다 하시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쉬실 때입니다. 그때는 절대 뭐 하면 안 돼. 건강상해요. 자, 여러분들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거든. 자, 표준형은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한번 내가 연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형님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쌤, y는 마이너스 1에 x 빼기 3의 제곱 빼기 4라는 그래프를 한번 내가 그려볼게요. 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음수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높이는 음수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위로 볼록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 위로 볼록한데, 그럼 니들이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 꼭지점을 찾아야 돼. 이 꼭지점은 실수의 제곱의 값을 0으로 만드는 데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가 x는 3이라는 뜻이야. 이해됐니? 그럼 그때 3을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y값인데 3을 여기 넣으시면 3 빼기 3은 0이 돼서 0과 마이를 곱해도 0이에요. 즉 y값은 마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3,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외웠던 거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야,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여기다 적고 요거 그대로 넣어야지 이지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게 되는 이유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3, 마이너스 4는요 요쯤에 있어요. 맞습니까, 형님들? 얘가 위로 볼록하대요.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다. 자, 그러면은 잘 봐봐. 내가 만약에 요 노란색 그래프를 fx라는 함수로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이런 걸 이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fx는 0을 한번 풀어보래. 다시, 자, 이 그래프를 내가 요렇게 그렸을 때 이 그래프를 fx라 하고 fx는 0을 한번 풀어보래. 그럼 답이 뭐가 되냐라고 묻는다라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이 노란색 그래프가 높이가 0이 되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시연이가 해볼까? x에 무슨 값을 집어넣어야 높이가 0이 돼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높이가 0이 되나요? 자, 여기가 3입니다. 마이너스 4는 이쪽에 있어요. x가. 그럼 얘가 여기 어딘가 있겠죠? 높이가 음수네요? 나는 높이가 음수되는 걸 찾는 게 아니고 높이가 0이 되는 걸 찾고 싶어요. 높이 0이 되는 건 언제입니까? 높이가 언제 0이 되죠? x가 3이 될 때 높이가 마이너스 4야.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뜻이야, 높이가. 높이가 0이 되는 건 여기거든. 어떤 x를 집어넣어 높이가 0이 돼요? 3이요? 3 집어넣으면 높이가 마이너스 4라니까요?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이 됩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어. 뭐 넣고 싶냐? 6이요? 6 여기 있어요. 6 넣으면 음수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뭘 집어넣어 높이가 0이 될까? 0이요? 0 여기 있어요. 0 집어넣으면 음수인데요?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답이 맞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답이 없다예요. 그런 답이 없다. 그런 실근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좀 어려운 거라서 시연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맞아요. 답이 없다가 정답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시험 문제에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풀어라고 했을 때 그래프가 x축이랑 안 만나죠. 그 말은 높이가 0이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답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시연이한테 또 물어봤어요. 하나 더 도전해봐. 똑같은 그래프에서 이걸 물어봤어. 그럼 얘는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작니를 물어보는 거죠. 이건 답이 뭘까요? 싸그리 다 돼요. 여기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다 높이가 밑에 있으니까 얘를 만족하죠. 그래서 노란색의 경우는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함수 방정식, 부등식, 연립 방정식, 연립 부등식 내가 해석하는 거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그래프를 이제 2차 함수를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해석하는 것만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지점 찾을 줄 알아야 되겠죠?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보셔야 되겠죠? X축이랑 만약에 만나게 되면 그 새끼가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뜻이야. 근데 안 만나니까 실근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노벨반에서 내가 강조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지만 이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니, 형님들? 자, 이제 여러분들이랑 빠르게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 지우지 말라고? 왜? 이거 뭐 좆도 없잖아. 이거 그냥 예제인데 뭐. 그 그림 그릴 줄 알잖아. 저거 영어로 만드는 값이랑 저거 그대로 y 좌표 된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저게 뭐가 있니? 니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 적을 게 없어. 이거는 벌칙이 아니야. 적지 마. 그냥 필요 없어. 대갈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 이거 뭐다 정리 이런 거를 적지 마. 내가 얘기했죠. 필기 많이 하는 새끼들이 못한다고. 필기할 생각하지. 머릿속에 필기하세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다음은 두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랬을 때 얘가 A, B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아하. 얘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선분 A, B는 높이가 같아요. 자, 높이가 같다는 얘기는 보시면 얘랑 마삼하면 똑같죠? 그 말은 이 모양 자체가 완벽하게 합동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요 놈의 길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나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꼭지점을 알고 싶어요. 첫 번째 얘의 꼭지점은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에서 생기니까 3,0이 꼭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3,0이야, 형님들.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 다음에 얘의 꼭지점을 찾고 싶어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에서 생겨요. 그럼 x가 7이죠. 7 집어넣으면 0이 돼. 그래서 여기가 7,0이 되는 거야. 그럼 눈에 떠냐 물어본 거죠. 길이는 7 빼기 3이니까 4가 되겠네. 답은 3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프 여러분들 꼭지점 찾는 거 할 줄 아시면 돼요. 요렇게 모의 제곱 형태로 되시게 되면은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함수 내가 일단 좀 고급형에서 설명할 때는 얘가 이런 식으로 예쁘게 안 만들어져 있을 거야. 즉 요게 우리가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2차 함수가 표준형이 아닐 때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연습을 시킬 거예요. 옛날에 니들 한 적 있을 겁니다. 지금은 표준형으로 예쁘게 되어 있는 것만 분석하고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도전해 봅시다, 형님들. 자, 얘는 뭘까? 2차 함수 저 새끼가 있는데 얘를 3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은 여러분들 그냥 얌전하게 이동시켰다는 뜻이에요. 얌전하게 이렇게 바꾼 게 아니야. 돌리거나 한 게 아니야. 그랬을 때 꼭지점을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보시면 3 똑같아요. 아래로 볼록하고 모양이 합동이라는 뜻입니다. 3x제곱은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은 알고 있죠? 얘가 원점을 꼭지점으로 갖는 요런 그래프가 기본형이에요. 됐니? 그래서 얘가 흰색이 y는 3x제곱이라는 놈이 되는 거예요. 됐니? 자, 나는 3x 빼기 4의 제곱의 그래프를 구하고 싶어요. 자, 이거는 한번 우리 민구가 얘기해볼까? 민구야, 얘는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한 놈인데 이 최소값은 x값이 얼마일 때 갖는 거예요? 민구짱? 맞아요. 왜냐면 얘가 4가 되어야지 4 빼기 4는 0이 돼서 0의 제곱은 0이거든. 높이가 제일 낮을 때가 4일 때야. 그래서 여기가 4야, 형님들. 됐니? 4를 집어서 높이가 0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4,0이라는 소리야. 아래로 볼록한데 꼭지점이 4,0이야? 아래로 볼록한데 꼭지점이 여기야? 이지랄할 수밖에 없다. 뭔 말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거 주어랑 목적어 잘 구분하셔야 돼. 얘가 주어야. 아니지, 병신, 잠깐만. 그죠? 얘를 이동했더니 요 놈이 되는 거잖아. 보세요. 얘를 이동했더니 요 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동하는 거야. 얘를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요거는 흰색을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왼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오른쪽이죠. 오른쪽 얼마만큼? 4만큼.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랬더니 꼭지점이 P, Q래. 여기가 4와 0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A가 모노, A가 4,
P가 4, Q가 0. 그럼 더하시면 8. 답은 5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굉장히 쉽지만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이번에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다음 학기 중간고사도 힘들어요.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이런 거 모르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네, 미리 다 저주해놨습니다. 공부 좀 해. 자, 요것도 한번 도전. 천천히 읽어봐. 30초 정도 줄게요. 문제 한번 읽어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식기를 이동해서 뭐가 됐다. 네, 여러분들 주어랑 목적어 잘 보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문제 다들 읽으셨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아정이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아정짱, 얘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 아래로. 그럼 좋대요.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6이거든. 위로 볼록해야 돼, 위로. 그죠? 위로 볼록해야 돼요. 나는 여기에 꼭지점이 궁금해요. 자, 아정아, 꼭지점의 x좌표는 뭐가 돼야 돼요? 4,0입니까? 아닙니다. x가 만약에 4가 되면, 자, 4는 맞았어. 여기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0이 되니까 y라는 높이는 마이너스 6 곱하기 0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면서 1이 되는 거야. 즉, x가 4가 될 때 y 값이 1인 거니까 여기가 4,1이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외우면 안 돼. 얘를 그대로 내린다를 외우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흰색의 그래프를 자,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갔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4만큼 간 거야. 왜냐면 x가 요 방향이 플러스거든. 그래서 오른쪽으로 4만큼. 뭔 말해?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y 플러스는 위로 가는 거니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가야 돼. 3만큼. 이거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는 오른쪽으로 4만큼 밑으로 3만큼 간 거니까 여기에 좌표는 뭐가 되냐면 8,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갔으니까 얘가 유지가 됐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얘랑 합동이어야 되니까 합동이 된다는 얘기는 모양이 똑같아야 돼서 공률이 같아야 돼. 자, 공률이 같다는 얘기는 요 마이너스 6, 즉 A 값이 공률이야. 얘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6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합동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잘 들어! 꼭지점이 8, 마이너스 2라는 소리는 이게 좀 어려운데 잘 보세요. y는 마이너스 6에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인데 얘의 꼭지점이 얼마냐면 p, q인 거 이해되세요? 얘가 0으로 만드는 값 p, 그죠? p 집어넣으면 0 되니까 q가 그때의 좌표가 돼.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는 소리예요. 됐죠? p는 8, q가 마이너스 2. 다시 p는 8, q는 마이너스 2. a 값은 통일하려면은 마이너스 6이어야 돼요. 더하시면 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0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됐죠? 좋아요. 현상이 맞았나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평행이동이라고 나중에 다음 학기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저 내용이 그대로 또 2학기에 나와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연습할 줄 알아야 돼요. 넘어가.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10번? 10번?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어렵지 않다. 2차 함수 조식기의 그래프는 y는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x방향으로 저만큼 y방향으로 요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 그래프를 이동했더니 요 놈이 되는 거니까 얘의 꼭지점을 아셔야 되겠죠. 얘는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은 0,0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림 그려볼게요. 0,0은 어디냐면 원점인데 A가 3분의 1이니까 얘는 좀 뭉툭한 친구예요. 뭉툭한 걸 반영해서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됐죠? 얘는 Y는 3분의 1 X 제곱이란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얘를 이동한 게 얘거든? 근데 보시면 여기도 3분의 1이 똑같으니까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얼마만큼 이동했니? 라고 물은다라면 얘의 꼭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꼭지점은 요걸 0으로 만드는 값에서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값을 여기 집어넣으면은 y 값이 3이 나오니까 2,3이 꼭지점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2,3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해. 여기입니다. 근데 얘가 합동이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평행이동은 꼭지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0,0인데 오른쪽으로 2만큼, 위로 3만큼 간 거 맞아요? P가 2고 그 다음에 Q가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더하시면 5.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냐? 할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이제 이런 것들은 쭉쭉쭉쭉 된다라고 가정하에 이제 내가 앞으로 가르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음 학기 때.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준혁이도 마찬가지야. 준혁이도 삼각함수랑 지수로그의 최대 최소 같은 거 물어볼 때 2차 함수가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그거 다 설명할 줄 아셔야 된다. 자, 12번.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오늘은 좀 문제를 많이 풉니다. 왜냐면 요거는 좀 기계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저 친구의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요. 아정아,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하지. 이렇게 되셔야죠. 그러면 꼭지점이 생기죠. 꼭지점에 난 좌표가 궁금해. 꼭지점에 언제 좌표가 0이 돼요? 여기는? 2요? 자, 2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죠.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때의 y값이 궁금해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날아가서 3 나오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 2,3이 꼭지점입니다. 알겠지? 이거 병신같이 이거 외우지 마. 이거 그대로 간다고. 자, 그러면 그래프는 일단 대충 그려놨는데 꼭지점은 마이너스 2,3이니까 뭐 얘는 안 되겠네. 1번, 2번 안 되고요. 5번도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고. 자, 축의 방정식은 뭐냐면 말 그대로 축을 물어보는 거니까 얘를 물어보는 거야, 얘. 얘는 가로죠. 가로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y는 하면은 x축이랑 평행한 거고 x는 하고 하면은 y축이랑 평행하다라는 거 내가 옛날에 다 설명했습니다.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오케이! 졸라 잘했어. 굿! 내가 말하는 속도가 지금 진도가 조금 빠를 거야. 빠른 건데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릴 줄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거 배운 걸 토대로 내가 만들 거야.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 힘들었다고. 선생님, 내가 만약에 이 그래프를 표준형을 해가지고 구하게 되면 완전 제곱식 막 존나 해가지고 힘들게 했어야 됐단 말이야.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왜냐? 여러분들 내가 개념 하나 좀 주입을 할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2차 함수는 요렇게 해가지고 항상 축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 배운 적이 있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한번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입니까? 높이가 0이 되는 게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얘네 둘이 근이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축이란 놈은 어떻게 되냐면 축은요, 알파와 베타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축은요, 잘 들어, 축은 두 근의 평균이 돼요. 요거 이해돼? 예를 들어서 윤지가 수학이 100점이고 국어가 빵점이야. 그러면 평균이 50점이잖아요. 그거를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알파와 베타의 평균, 즉 가운데라는 거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다라는 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오케이. 축은 두 분의 평균이 됐으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고급 기술 하나 뽑아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씨발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거 뭐죠? 근과 계실관계 기억나십니까? 고1 때 배웠던 내용이 여기서 들어가요. 자, 그럼 해봐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서 근의 공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라는 거 초등학교 4학년 수하고 내가 증명해줬습니다. 그 말은 이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에 얘를 대입해도 괜찮다라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요거 많이 외운 새끼들 많을 거예요. 이걸 축의 방정식에서 이거 외운 친구들 있으니까 이거 외우지 마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근이 생기면 걔의 가운데가 축이니까 가운데가 축이라는 얘기는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 놈을 더한 다음에 1을 나눈 건데 더한 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였으니까 그 값을 2로 나누면 그냥 평균이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개 쉬워졌어. 왜냐면 두 근의 평균이 축인데 축을 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꼭지점에 x좌표가 항상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문자라서 까다롭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얘가 숫자가 나올 거라고. 그 숫자를 x자리에 집어넣으면 y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y값은 내가 얘를 f라고 약속한다면 f의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값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게임이 끝났습니다. 왜냐면 이 그래프에 축도 알고 y값도 안다는 얘기는 꼭지점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최고차항계수인 요 값만 여러분들이 따져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만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축만 알면 게임이 끝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축의 방정식이라 하는데 여러분들 내 제자라면 이거 외우시면 안 돼요. 나 이거 이해시켰습니다. 근의 평균이니까 근과 계수관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니들이 한번 요걸 외우게 되면 요것도 외우게 되고 계속 외워져. 그럼 이제 미적분도 외워야 돼. 근데 고3 미적분 때는 공식 500개 나오거든. 그거 어떻게 외우겠냐는 거야. 그래서 그때도 막 노래가 나와. 막 근의 공식처럼 막 코코사사는 뭐 마코코사 뭐 이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자, 정리. 끝이에요. 이렇게. 이거 정리 다 되고 나서 요 그래프를 내가 이걸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2분 정도 주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축은 두 근의 평균이다. 그 말은 근 사이에 가운데에 있다. 더했을 때 2로 나누면 평균이더라. 그죠? 니들 막 구해봤잖아. 그거지. 막 반평균 같은 거 구해봤잖아. 니들 많이 해봤잖아. 얘들 뭐 다 수학 다들 100점 나오잖아. 수학 100점에 영어 빵점이면은 평균 50점인 거 해봤잖아요. 그 원리랑 똑같아요. 100 더하기 0 나누기 2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수학이 50점이고 그 다음에 국어가 70점이야. 그럼 50 더하기 70 나누기 2 하면 가운데가 되는 거고. 그 얘기예요. 알겠죠? 이제 이거 알면 이제 인생이 편해져요. 요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2차 함수 계속 다루시면 됩니다. 이걸 알게 되면 니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 아,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하고 축만 찾으면 게임이 끝나네. 그걸 알게 돼요. 자, 갑시다. 자,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이 아래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해요? 요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합니다. 아래로 볼록해요. 나는 꼭지점을 찾기 원해요. 자,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자, 두 근의 합을 갑니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 3이에요. 따라하는 형님들? 그러면 얘를 절반으로 나누면 그게 축인 거니까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란 걸 아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죠? 축이 요거예요. 자, 그럼 나는 그때 꼭지점 얘가 궁금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y값을 찾으면 되겠죠. 시작. y는 2에 마이너스 2분의 3에 제곱 플러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11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걸 계산하시면 뭐가 나오겠죠? 그걸 여기 y좌표에다 집어넣으시면 꼭지점의 x좌표와 y좌표를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안 할게요. 계산은 여러분 엄마랑 같이 손잡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 이거 가지고 이제 연습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뭐 얼마나 샤프하냐 뭉툭하냐 그 정도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꼭지점에 x좌표가 축이 된다는 건데 그 축을 두 근의 합의 반띵이 된다. 외우지 말고 이해할 것. 그림도 다 그려줬어요. 많이 있네. 오늘 요거만 이제 연습하고 또 쉴 거야. 요거만 연습하고 이제 거의 다 왔어. 그래서 이제 2차 함수가 표준형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앞으로 수능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내신 문제를 풀 때 표준화가 돼 있는 적이 없을 거야. 그렇게 안 해줘요. 다 이런 식으로 일반형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사실상 오늘 요거 이해하시게 되면은 고등학교 2차 함수로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시험은 요런 거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표준화가 안 돼. 그런 거 안 시켜. 알겠지? 자, 여러분들 나랑 한번 요거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거 뭘까요? 이거는 2차 함수 소식기가 있어요. 꼭지점에 좌표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준혁 선배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준혁 선배. 자, 이거는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해요. 자, 근데 얘가 마3인 거 보니까 좀 샤프하겠죠? 좀 샤프하게 그렸습니다. 나는 꼭지점을 원해요. 자, 준혁이가 얘기해볼까요? 두근의 합은 얼마죠?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a분의, 그렇죠, 2 나오는 거 맞아요? 마마는 플러스는 2입니다. 근데 합이 2인 거니까 평균은 그걸 2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1이에요. 여기가 1이 된다는 소리예요. 1.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 x좌표가 1이 되는 거예요, 형님들. 됐네. 그럼 나는 그때의 y 값이 궁금해. 1을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네요. 마삼 6, 1 더하시면 4. 1,4가 꼭지점이다.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냐? 선생님, 근데 이거 너무 대충 그린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 이제 x축이랑 y축은 좀 그리는 게 좋겠죠? 근데 꼭지점을 안다는 얘기는 x축이랑 y축의 위치도 아는 거예요. 왜냐면은 봐봐, 여기가 1이라는 얘기는 y가 왼쪽에 있다는 뜻이야. 왜냐면 y가 0일 때가 y축이잖아. 그죠? 높이가 4라는 얘기는 x축이 여기 밑에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굳이 x축, y축을 안 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꼭지점만 알면 사실상 위치를 아는 거죠. 됐지? 자, 넘어가!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도 연습해 봅시다. 필기 하나 안 중요해. 니들 대가리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 내가 필기하시 안 줄 거야, 씨발. 그냥 해.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민구가 얘기해볼까? 우리 민구. 자, 민구야, 이거 아래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나는 축을 원해요. 자, 민구짱 두근의 합은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인 거 이해돼요? 고놈을 절반 하는 게 축이었죠? 그럼 축은 얼마일까요? 그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치? 여기에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야, 민구짱. 이해돼? 자, 그러면 그때 y값이 궁금해? 그럼 민구야, y값이 궁금하면 x자리에 뭘 넣어야지 마이너스 y값이 나올까? 너는 얘의 값이 궁금해. 그러면 x에 뭘 넣어야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2 빼기 4 빼기 1이니까 암산하면 얼마야, 이거? 마3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축은 뭘 물어보는 거야? 얘를 물어보는 거잖아. x가 마이너스 1이기만 하면 돼. r이 마이너스 1이라는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이걸 더하래요. 얼마예요? 그럼 마이너스 5.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래프를 여러분들 깔쌈하게 탁탁탁 그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졸라 잘했어. 얘들아, 졸라 잘했어요. 자, 이거 2분 줄 테니까 니들이 한번 해볼래요? 도전! 해봐. 이걸 니들이 이제 혼자 할 수 있으면 이제 됐어요. 이제 2차 함수는 그냥 이제 졸업하면 돼. 그래프 그릴 줄 아니까 그래프 그려놓은 상태에서 x축이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따져보시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따르시면 이제 부등식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래프 그릴 줄 아시면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함수, 2차 함수 그릴 줄 아시면 됩니다. 지금쯤 나왔어야 돼요. 자, 윤지가 한번 해볼까요? 아래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나는 축이 궁금해요. 축을 알려면 두근의 합을 알아야 돼요. 자, 두근의 합은 얼마죠? 2요? 자, 보세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럼 a가 3이고 b가 6이니까 마이너스 2예요. 알겠죠? 합이 마이너스 1이야. 자, 합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그걸 절반으로 나눈 게 축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야. 나는 꼭지점 y좌표가 궁금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높이니까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3 빼기 6 빼기 1.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래요. 그럼 그래프가 어딨니? 라고 묻는다라면, 그쵸? 4번이랑 5번이 일단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번, 5번 보시면 둘 다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두세 개의 차이가 뭐냐면 얘가 달라. 여기는 y축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만나고 여기는 y축이랑 마이너스 2랑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y축과 만나는 거니까 y 절편이 얼마냐까지도 정확하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리지 말고 좀 정확하게 그려봐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수능 볼 땐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그리면 되겠지만 한번 y 절편도 한번 보자. 자, y 절편이라는 얘기는 y축이랑 만나는 거니까 x값이 0일 때의 값을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0을 민구야 정신 차려. 여기다 0을 넣고 여기다 0을 넣으시면은 y값이 그때 마이너스 1이 돼요. 즉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0, 마이너스 1을 절편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y 절편까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성을 했을 테니까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19번 한번 더 해봅시다. 이것도 절편까지 생각하셔서 한번 제대로 그려보시면 되겠다. 화이팅! 오, sorry. 그냥 바로 나와줘. 이제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1초 만에 컷이 나야 돼. 이제 연습이 되면 이게 1초 컷이 돼요. 이제 이게 외운 게 아니고 개념으로 돼야 돼요. 자, 아정이가 얘기해볼까? 이거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요? 이렇게? 위로 볼록해야 되죠, 그죠? 음수니까 위로 볼록해야 됩니다. 잘했어요. 자, 그럼 나는 축이 궁금해요. 자, 두근합이 반띵으로 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 두근합은 얼마예요? 해보시니까? 마이너스 2죠. 잘했어요. 그 절반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야. 됐냐? 여기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인데 난 높이가 궁금해. 자, 그러면 높이는 아정아 얼마 나왔어? 해보니까 지금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이죠? 얘는 2가 됩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1, 2가 꼭지점이고 위로 볼록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유일한 답이 되네요. 답은 그래서 5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님들 되셨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 마지막 한 문제 풀고 쉴 건데, 자, 그래도 우리 한번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건 도전 해봐. 니들이 중학교 때 이런 거 못 풀었을 거야. 이제 한번 풀어보자고. 자, 모의고사 4점짜리 한번 풀어봅시다. 쉬운 4점. 우리도 4점짜리 풀 수 있어. 해봐. 우리도 4점짜리 할 수 있어. 어떻게 풀까? 이 문제는 꽤 어려워요. 초등학교사하고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이 문제는. 현성이 풀었어? 이거 안 나왔죠? 이거 꽤 어렵습니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나름 4점짜리라 꽤 어려워요. 초등학교사 진짜 많이 써야 돼요. 초등학교 중1 수학 이런 거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거 일반형이잖아요. 네, 일반형이죠. 표준형이나 그런 걸로 바꿔서. 표준형으로 굳이 바꿀 필요도 없어. 왜냐면 꼭지점 A만 알면 게임이 끝나거든. 그죠? 꼭지점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위로 볼록한데 두 근의 합을 먼저 가볼게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계산하시면 3입니다. 맞아요? 그걸 절반하면 2거든. a좌표가 여기가 2야, 2. y가 궁금해.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얼마야?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2 집어넣으면 16. 플러스 10이니까 8 더하기 10, 18.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B좌표는 보시면 Y축과의 교점이거든? Y축이란 얘기는 B의 X좌표는 0이 된다라는 소리야. 요거 놓치시면 안 됐어요. 그래서 0을 X자리에다 땅땅 넣으면 10이 나옵니다. 여기가 0,10이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C도 분명히 구하고 싶었을 거야. 그럼 C를. 자, 그럼 봐봐. C는요, 그래프를 그렸더니 높이가 0이 되는 점에 교점이 되는 거 맞습니까? 방정식의 해가 C가 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0이라는 함수가 높이가 0이 되는 걸 찾아주시면 C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C의 정체가 X절편, 즉 얘가 실근이 된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정리하시면 2x 제곱 빼기 8x 빼기 10은 0이 되고요. 2를 나누시면 x제곱 빼기 4x 빼기 5는 0.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요. x 빼기 5, x 플러스 1이 이렇게 됩니다. 즉 5랑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오른쪽이니까 양수죠. 여기가 5,0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민구야 왜 집중 안 하냐?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와, 자, 여기와, 여기. 요 넓이가 지금 궁금한 거야. 넓이, 여기. 여기. 왜, 민구장, 왜 네가 데려왔던 친구가 가가지고 좀 심심해서 그래? 뭐, 어떡해. 뭐, 학원에 충돌이 일어나는데 어쩔 수가 없지, 뭐. 좋은 마음에 들어주고 나도 고마운데, 너 어쩔 수가 없어. 너도 여기 있으면 잘해야지. 우리 내일 모레가 종강이에요, 여러분들. 유종의미를 거두라고. 내가 니들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것도 몰라. 일단 유종의미를 거두자고, 우리.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내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삼각형의 넓이는 기본적으로 밑변 곱하기 높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밑변을 잡는 것도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초등학교 수학을 이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렇게 사다리꼴 보이세요? 사다리꼴? 요 사다리꼴에서 뺄 거야. 두 개를. 이런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초등학교 수학이 그래서 중요해. 요 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을 사다리꼴에서 빼시게 되면 넓이가 나와요.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다시 요 전체 사다리꼴에서 직각삼각형 위에 있는 거 작은 거랑 밑에 있는 큰 직각삼각형 두 개를 빼시게 되면은 얘를 간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요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다리꼴 넓이 공식 정도만 가볍게 볼까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배웠냐 초등학교 때? 기억나?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 높이가 H야. 아, 이거 윤지아가 얘기해봐.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밑변이 뭔데? B요? 그 다음에? 높이 했어. 그 다음에 2분의 1이요? 끝? 이거야? 봐봐. 이래서 니들이 이제 방학 때 나한테 초등학교 수학도 배워야 돼. 그 도형을. 잘 봐봐. 요걸 이제 보조선을 내려보세요. 니들 생각을 안 해서 그래. 내려보시면요. 삼각형이 두 개가 보여요. 핑크색 보이죠? 밑변이 B고 높이가 H예요. 자, 요 넓이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H가 돼요. 됐냐? 이것도 외우지 말라고. 자, 핑크색 봐봐. 내가 이거 다 설명해 줄 거야, 나중에. 우리 방학 때. 자, 요 삼각형 보이시죠?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보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A H 되는 거 맞아요? 2분의 1을 H로 묶어.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게 초등학교 때 외웠을 거라고. 위에랑 아래랑 더한 다음에 높이 곱하고 2분의 1 하면 돼요. 근데 그거 외우지 말고. 이거 쉽잖아. 초등학교 수학도 다 증명이 된다니까. 됐니? 병신같이 이거 외우지 마. 그냥 되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면 돼. 자, 정리. 이렇게. 요거 넓이는 나중에 구하시고요. 요건 내가 맛배기를 한번 보여줬어. 니들이 얼마나 지금 수학을 외우고 있나 보여주려고. 이거 초등학교 수학이잖아. 그지?
사다리꼴도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보시면 된다는 말이야.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C가 방정식의 해라는 거 캐치하셔야 되고, B는 Y 절편, A는 꼭지점.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직각삼각형 두 개를 빼서 구한다. 그건 니들이 계산해 보세요. 라는 거죠. 됐죠? 너무 수고 많았고,